추석을 즈음한 농촌. 농경사회 이후 늘 풍족했던 계절입니다. 황금 물결이 펼쳐져야 할 들판은 언제부턴가 찬란한 금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벼어깨 시무늬 병이 창궐하며 농토가 불에 탄 듯 시뻘겋고 까맣게 변했습니다. 벼멸구까지 뒤덮이며 수확을 코앞에 두고 끝내 버티지 못한 채 쓰러진 벼가 속출했습니다. 집에 있나면 어느 오기가 싫어요. 순간적으로 막 아프고 막 떨려요. 지금 계속 건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잠자러 있나면 그 옆에 놓는 건너가고 또 옆으로 놓는 거 건너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병이 또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기후온난화. 대지는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기후,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집중호우,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병해충까지 자연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식탁이 그리고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식량이라는 것이 가격이 좀 올라가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식량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심각한 경우에는 사회 붕괴를 촉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만 안 먹어도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본인들의 그 감정을 이입해 보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4월) 일본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식탁에 빠지지 않는 흔하디 흔했던 쌀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같은 돈으로 쌀 한 포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めちゃめちゃ高いですよ、今までになく。去年は2000円、5キロ2000円だったのがもう倍で、いいお米だと税込み5000円ぐらいだから倍以上ですよね。 아예 쌀 대신 다른 먹거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うどんとかラーメンとかちょっと多めに食べてます。安くしてほしいです。 일본의 쌀값은 1년 전인 2024년보다 2배 이상 오른 5kg에 5천여 엔, 우리 돈으로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高いですね。もう意味わかんないぐらい高くて、もうお米買うの避けてますね。節約みたいな感じで米じゃなくてパスタとかパンとか食べてたりとかして、もうなんかお米になるだけお金取られないようにしてるって感じで。 돈이 있어도 마음껏 사지도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마트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쌀에 제한을 두게 됐고, 덩달아 간편식 도시락 값도 올랐습니다. 밥은 공짜로 주던 식당의 문화도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했던 쌀의 위기는 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일상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쌓아두고 있던 비축미까지 풀었지만 시장의 쌀 부족 현상은 서민들의 걱정을 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0何年ほとんど変わらなかったお米が1年間というよりも本当半年ぐらいで2倍になっちゃった感じで、今4000円ぐらいしますもんね。中で今回日本の政府の方で備蓄米を放出して、備蓄米が市場に出回ることによってお米全体のやっぱ流通量が増えたということはやっぱ言えると思うんですよ。私たちはこういう小売店にはその備蓄米っていうのは全然出回らないんですよ。
実際問題、これ統計を取ったらこういう小売店、日本全国の小売店でどれくらいの有機米を売ってるかっていう中で 1.何%ですって。 일본에서 레이와 서동으로 불리게 된 초유의 쌀 부족 사태. 급기야 일본의 농정 책임자인 농림수산상이 사퇴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측도 대응도 사실상 실패한 결과입니다. 米作り農産物は工場製品と違って計画通りの生産なんかいかない。豊作もあれば不作もある。でやっぱりこの近年の米作りは猛暑の影響もあるんだろうな。6年産5年産は猛暑の影響で非常に米の品質が悪くて、その玄米から精米にする時ぶ止まり、普段はだいたい 10% ぐらい、ロスが出るところが多分12とか 13% ぶ止まりが悪かった。それで国が言う生産量ほど米はなかった。 일본의 농정은 관행적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생산 패턴과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쌀 생산의 필수 조건인 기후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날씨를 변수로 삼지 않고 과거 또 그 과거만 답습한 겁니다. 기후 변수를 빼고 소비 시장 패턴에만 무게를 둔다면 쌀은 감산 대상일 뿐입니다. 日本では1970年あるいは71年から生産調整政策、減反政策を行って、米が余らないように、事前に、米の生産を抑制しています。 기록적인 폭염과 최저 강수량 등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쌀 품질은 크게 저하됐고 생산량도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我が国でいう一等米という形で出荷できないお米が非常に増え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やはり日本一の米どころでですね、過去最大というぐらいの品質の低下が発生したということで、これは 결국 일본의 쌀 정책은 35년 만에 백기투항했습니다. 한국에서 쌀을 대거 수입했고 감산이 아닌 증산 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同じような過ち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需給見通しを改善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総理からメッセージもありましたが、これから需要に応じた増産と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も党の方からいろんなお声が 현해탄 건너 한국의 상황도 일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벼멸구가 휩쓸고 갔던 지난해 덥고 습했던 여름은 병해충이 창궐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27도에서 33도 사이의 기온이 이어지는 사이 벼멸구는 왕성하게 번식했고 결국 국내 벼 재배 면적 69만 8천여 헥타르 가운데 5%, 여의도 117배 크기 면적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쌀 생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사람 7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되기는 생긴 처음이에요. 전남 무안 지역에 지금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남부지방 곳곳에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시간당 122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전남의 한 농촌 마을. 들녘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나달이 맺혀가던 벼 825헥타르, 논콩 140.5헥타르, 참깨 20헥타르까지 전남에서만 1,000헥타르 넘는 농경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전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 콩이 다 발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미 아까 보시다시피 콩이 다 썩어버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와 잦은 비, 병해충 등 농업을 위협하는 상황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벼멸구가 심각하지 않아 안도하는 사이 전남에서만 1만여 헥타르에서 가시 무늬병이 확산된 겁니다. 농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바람 불고 부서진 것만 죄가 아니고 비가 와서 뭐 떠나간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농촌에는 이게 지금 죄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나라에서 좀 신경을 쓰고 나라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거나 기온이 지나치게 높고 병해충이 상상을 뛰어넘거나 하는 상황의 일상화. 당장 내년은 어떨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농민들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이 이제 매년 새로운 병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워낙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매년 다른 기후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짓기가 더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025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1도씨. 산업화 이전의 평균인 13.7도씨보다 1.4도씨나 상승했습니다. 지구는 분명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Ambientali negli ultimi anni riguardano soprattutto l'agricoltura, oltre a quello che percepisce il cittadino comune, i danni all'agricoltura sono enormi. Prevediamo, non solo noi come associazione, ma anche gli scienziati lo prevedono, che il deserto sarà qui già dopodomani. Allora bisogna fermare la desertificazione, forse è complicato, ma più che altro si possono adottare delle misure di contenimento, un po' di. 대한민국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가까이 올라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변수를 다 통제한다고 해도 기온만 1도씨 오를 경우 벼 수확량은 10%까지 감소하고 쌀의 품질도 떨어진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기온이 높다 보면은 그 쌀 알이 이렇게 안에 하얗게 그 신복백이 박히는 현상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금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외관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쌀 품질도 떨어지고 밥맛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폭염으로 쌀 농사가 망가지고 있는 일본을 찾았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품 쌀 고시히카리의 고향 니가타현. 니가타현은 2023년 8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평균 기온은 31도씨를 웃돌며 농민도 농작물도 지치게 했습니다. 쌀 생산량은 예상대로였습니다. 米自体がほらやっぱり暑いとその中で割れてたりとかそういういろんな被害はあったんですけど、収量も落ちないようにちょっと必死にいろいろ田んぼの米を少しでもこう冷やすように水まいたりとか、そういうもう一生懸命結構みんなでやってましたね。はい。そうですね。でも毎年気候がちょっと違ったりとかあるので、ちょっとそこが一番怖いんですけど。 생산량 감소에 더해 품질까지 망가졌습니다. 맛과 생김새로 소비자 인기가 높은 고시히카리의 치명적 약점은 고온의 환경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 2023년 펄펄 끓는 대지에서 수확된 니가타현의 고시히카리는 가장 좋은 등급인 1등미 비율이
고작 4.3%에 불과했습니다. 투명했던 쌀 아래 하얀 줄무늬가 생기거나 금이 가면서 맛도 외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はい、うちはコシヒカリです魚沼なのでブランドなのでそれだけにしてます。あともち米を作ってます。黄金餅です。まあ普通にダメージ受けましたね。はい。いや暑かったっていうか収量が少なかったですね。量的にはそんなに変わ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等級米の品質が落ちましたね。 비단 한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은 2022년 강한 태풍이 수차례 강타해 2,700억 원에 달하는 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측을 벗어난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면서 농작물 수급이 붕괴됐습니다. Hari na yan, nung panahon ni yung Santi, yung pangalan ng bagyo, yung Santi dito, dumapang ganyan, landslide yan. Ay may ginalang, medyo may laban-laban pa ang presyo ng palay namin noon. Eh kulang na lang, umabot ng 10 pesos ang kilo. Eh paano ka pa makabawi? 지중해의 가장 큰 섬 가운데 하나인 시칠리아. 이탈리아 전체 농업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곡창지대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게 말라버린 겁니다. 바닥을 보인 저수지는 거북이 등껍질보다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물이 흐르던 곳은 수풀만 가득합니다. Ma negli ultimi anni le problematiche dovute alla siccità stanno aumentando. Ad esempio, questa stagione proprio del 2024 ha mostrato particolari criticità per quanto riguarda la siccità, soprattutto nel sud Italia, e abbiamo avuto perdite di produzione anche del 50-60%, soprattutto anche perché alcune malattie e insetti sono legate al cambiamento climatico, quindi il cambiamento climatico sta determinando anche condizioni più favorevoli allo sviluppo di insetti e funghi, quindi bisogna sicuramente trovare le soluzioni per fronteggiare queste criticità. 시칠리아의 주작물 레몬도 전과 다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유럽에 공급되는 레몬의 4분의 3이 시칠리아에서 생산됩니다. 지중해성 기후와 비옥한 화산 토양을 앞세웠던 명성도 물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Purtroppo in Sicilia stiamo attraversando uno dei peggiori momenti dell'ultimo secolo. Stiamo assistendo a una grave siccità che ormai si prolunga da circa 18 mesi, quindi un anno e mezzo dove purtroppo non abbiamo assolutamente avuto piogge. O se abbiamo avuto sono state delle piogge talmente così deboli che non hanno potuto consentire un buon approvvigionamento delle falde acquifere. 물이 사라진 하천은 개미들의 집이 되고 풍부한 지하수 원천이었던 에트나산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과거 비슷한 가뭄이 있었지만 강수량 부족에 대한 명확한 예측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Delle piogge, quindi noi non abbiamo un segnale chiaro su quella che sarà l'evoluzione futura sulle piogge. Quello è anche in Sicilia, noi negli ultimi 20 anni ad esempio abbiamo avuto
una ripresa di precipitazioni dal punto di vista quantitativo, cioè abbiamo avuto una serie di anni con precipitazioni molto abbondanti rispetto ai 20 anni precedenti. E invece abbiamo un segnale molto molto chiaro per quello che riguarda le temperature. Qui il fenomeno del riscaldamento globale lo stiamo osservando a livello locale in modo estremamente chiaro. Ogni anno continuiamo a battere nuovi record di temperatura. Un anno può essere per le temperature estreme, un anno può essere per la media, solo per le temperature medie, un anno può essere come quest'anno abbiamo avuto dei record che riguardano soprattutto le temperature minime. Però c'è una tendenza molto chiara. L'aumento di temperatura attuale, la tendenza è valutata di circa 0,3 gradi. 다국적 기후 연구 단체인 세계 기후 특성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물의 증발률을 높여 토양이 더 빨리 말라 가뭄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2030년 전 세계의 30억 명 인구가 기후 취약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분석하고 기온 상승이나 강수량 변화 등 이상 기후에 대한 농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전 세계 토지의 40%가 현재 황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약 70%가 현재 물 부족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이제 기후와 지상 생태계는 순환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만약 잦아지게 되면 이제 땅이 점점 더 메마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확량도 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확하는 곡식들의 이제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완전 자급 작물, 쌀이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벌써 20년 넘게 쌀 생산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던 땅에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요구하며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 데 혈안입니다.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진단에만 따른 건데 기후위기 시대에도 유효한 접근인지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 쌀 농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쌀 농사는 가능할 거냐. 예를 들면은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생산할, 지금보다 1-20%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쌀이 많이 남을 거잖아요. 남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품질을 좋게 하거나 해서 소비량을 늘리거나,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쌀을 수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한국의 모든 농업은 온대 농업에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5,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온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빠르게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우리 농업에 많은 생산의 차질을 촉발하고 있고요. 그 결과 농산물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품질들이 나빠지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쌀 생산 예상치와 실제 쌀 생산량의 괴리는 늘상 반복되는 문제. 다른 작물도 그렇듯 벼의 필수 생육 조건인 물과 일조량의 변수가 생긴다면 예상치를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다 보니 늘 쌀은 남아도는 애물단지 취급만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정부는 380만 4천 톤 생산을 예측했지만 376만 4천 톤에 그쳤고
2021년엔 예측치보다 5만 5천여 톤 더 초과한 양이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병해충 등의 변수가 쌀 생산량을 좌우하는 꼴. 이미 2024년 농정당국은 쌀 생산량을 365만 7천 톤으로 봤지만 잦은 비 그리고 예상보다 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창궐한 병해충으로 실제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으로 7만 톤가량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도 긴 장마와 3개의 태풍의 영향으로 실제 쌀 생산량이 350만 7천 톤으로 당초 예상했던 양보다 12만 4천 톤이 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성에 기댄 단순 계산, 그리고 줄이려고만 하는 쌀 감산 기조를 버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춘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통계는 통계청이 관리하면서 빈번한 예측 실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재배 면적, 기상, 병해충 발생, 토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시군 단위까지 반영하는 세밀한 예측 체계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감산 정책은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2003년 생산조정제 이후 전략 작물 직불제 등을 통해 쌀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으로 재배를 전환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농민들은 반신반의했고 물기가 많은 논에 콩을 심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콩은 수분이 많으면 썩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콩을 정부 정책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뭐 태풍 한 번만 불고 쌀 수량이 줄어들면은 뭐 논에다가 무슨 콩을 재배하라고 하겠냐. 모두 다 다시 쌀로 전환이 되겠지. 콩 생산 면적이 늘면서 2023년 콩 생산량도 4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기준 자동차 5만 8천 대 무게인 8만 8천 톤의 콩이 정부 양곡 창고에 쌓여 처리 불가 상태에 놓였습니다. 2년 전 쌀 산업 다각화를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루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입밀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으며 생산단지가 135곳에서 151곳까지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 고온과 폭우 등으로 재배 면적이 축소되고 판로조차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매입한 2024년산 가루쌀 2만 1천 톤 가운데 판매된 건 6.1% 수준에 그쳤습니다. 농림부는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서 가루쌀 제품 개발을 위한 식품업계 적극 지원이랄지 중장기적인 소비 기반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기후가 바뀌는 속도를 정책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쌀 위기는 농업 선진국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이 농지 21%를 줄이는 동안 한국은 30%를 줄인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상황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감산 기조는 일본의 실패 사례처럼 쌀 부족 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기후 위기에 지속 가능한 쌀 생산을 위해 나라마다 쌀 품종 개량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일본 니가타현에서는 인기 품종인 고시히카리에 이어 신노스케 등 더위에 강한 품종을 보급 중입니다. 신노스케는 2017년 니가타현 농업종합연구소가 기후변화 대응과 내열성 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출시했습니다.新之助はやっぱ暑さにも強かったり、今後っていうか今温暖化が進んでいる中でやっぱ高温に強い品種耐性があるので、食味もいいし、新潟県米どころ新潟の開発した品種なんで、非常に期待は今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 고시히카리 농사가 최악이었던 지난해 신노스케는 1등급 비율이 94.7%에 달했고 2023년 4,500헥타르 수준이었던 재배 면적은 올해 6,000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니가타현에서는 신노스케 품종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으며 수확 시기가 이른 극조생 품종을 2026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46개의 고온 내성 품종이 18.3만 헥타르에서 재배되며 일본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令和5年の春から新潟県の6割以上作付けしているコシヒカリ BL という品種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品種への高温耐性遺伝子の付与、その研究をもう始めております。高温耐性を持つ極早生品種、早く収穫できる品種。 대한민국 농업 1번지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새 품종 새청무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새청무는 보급 이후 7년 만에 전남 생산 면적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키가 커서 잘 쓰러지던 기종 품종인 신동진을 대체하기 위해 새청무를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요즘에서 그런 새청무의 어떤 밥맛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소비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관계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반응으로 얻어서 그래서 요 삼박자가 고루고루 좀 잘 조합된 그러한 특성을 운 좋게 가지고 있게 돼서 지금 현재의 좀 많은 재배 면적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품종이 개발되고 검증될 즈음이면 개발 당시와는 또 다른 기후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벼의 경우 품종 하나를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15년. 그 상태라면 이미 새로운 기후가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은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고 벼가 이삭을 맺는 8월과 9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2도씩 높았으며 열대야도 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하는 벼 품종인 자포니카는 이삭이 팬 뒤 일평균 21에서 22도씨에서 가장 잘 자라며 개화기 35도씨 이상 고온은 생육을 방해하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기술로 기후를 이기려 하지만 시간은 점점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신품종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전라남도가 보급한 강대차는 병해충에 강하지만 재배 면적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밥 맛이 떨어지고 딱딱하게 굳는다는 불만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비축미 수매 벼 품목에서 제외되는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품종에 비해서 소비자한테 예면당한 것은 결국은 질소를 많이 쓰다 보면 누런 캐 돼야 되는 쌀이 희익하니 어떤 흰달미가 있고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버근버근해서 니콜이 많이 돌아가지고 우리 전남 지역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사라졌던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나라마다 생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쌀 품종 개발은 주식을 밥으로 삼는 국가에서 필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본부를 둔 국제쌀연구소도 전 세계 여러 국가와 협력해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I mean, not just Korea, but in general, the whole globe is actually having a climate change effect, and we are already seeing a lot of spells of droughts and also unusual flooding in many areas. So as I mentioned before, IRI also develops varieties that are also for those challenge environments, mainly to grow or yield high even under low water conditions and also when submergence comes. So there is already many rice varieties that are from IRI in collaboration with many n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actually growing well under drought and submergence conditions. So this will be even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because we'll identify more genetic regions or genes that are responsible for this and develop varieties that are actually well adapted to these environments. And plus, as a breeding target, we are breeding as very fast as we can. So in the conventional way, it takes a lot of time to develop varieties, but as of now, we have technology and tools that are able to develop varieties much faster, and that way we'll be breeding the pace of climate change. So that way,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will be taken into account as a live manner, so the varieties that we develop are much more relevant or contemporary to the current situations.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곡물은 이제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Increased food insecurity over the past few years. We're seeing rising numbers. Before COVID, before the pandemic, there were 135 acutely food insecure people. That has risen substantially. Today, we estimate that 309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affected by acute food insecurity. While conflict is one of the reasons that can take a food-secure country into a situation of need. For example, Sudan right now is a country facing a serious food emergency. Another example is Syria. Syria, before the war that started more than 12 years ago, was an agricultural exporter. It was the breadbasket of the Middle East. 쌀은 유일하게 완전 작업이 가능한 곡물. 이제는 전략 물자로서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Nowadays, as we see in the world, conflict is the primary factor for causing hunger. Then, of course, we have natural disasters like flood, drought, and other types of climate change, issues that is really impacting food security and increasing the level of hunger. 지난 2022년 가뭄과 폭염을 겪은 이탈리아는 전국적으로 밀을 9.6% 수입해야 했고 전쟁 여파로 국제 밀 가격이 톤당 $300에서 $600로 2배 올라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밀 수입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국제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식품 가격이 8.1% 상승하고 식품 인플레이션이 11.8%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의 곡창지대 필리핀. 2022년 강한 태풍이 수차례 강타해 작물 피해가 속출했고 쌀 자급률은 2021년 81.5%에서 2022년 78%로 하락했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이듬해까지 1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국민들을 괴롭혔습니다. It's really affecting the Philippines much because we are an island in the Pacific. So we're really one of, I think, the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n the whole world. In fact, based on record for the last 10 years, 62% of the damage brought about by climate change has affected agriculture. We're one of the biggest production of agriculture products in the Philippines is rice. There are 4.8 million hectares planted with rice at an average of 4.17 metric tons per hectare. We are producing 400 billion pesos worth of rice. But still we are importing rice because, the Filipinos are rice eater. That's the basic food of the Filipinos. So in the Philippines, it reduces our production of food. It endangers our food security, and it destroys our supply chain kasi infrastructures are destroyed. So the roads which you use to transport the agricultural products is hampered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 So really, typhoon is affecting a lot in our agriculture. Our biggest concern when there's typhoon is the damage to agriculture. (2024년)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은 49.4%. 쌀만 유일하게 93.5%로 완전 자급 수준이고 보리는 20.3%, 옥수수 3.7%, 밀은 2.9%에 불과합니다. OECD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도가 터무니없이 낮은 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판다고 유조선을 판다고 그들이 식량을 안 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률 55.5% 목표를 이룰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뤘습니다. 밀 자급률 목표는 8%, 콩은 43%로 설정했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공언만 있었을 뿐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쌀 농사를 잘 짓자고 수십 년간 농정을 해온 나라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짓게 된 것을 굳이 이렇게 다른 작물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콩이라든가 작물, 몇 가지 작물은 그것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또 너무 감산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하나의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산은 어느 정도 하되 아까 일본처럼 너무 극단적인 수준까지 하지는 말고 버퍼가 될 양만큼은 그래도 감산을 목적에 두면서 밥 짓는 땅이 말라간다. 매일 당연히 마주하던 밥 한 공기. 그러나 그 밥을 짓는 들녘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기온은 이미 1도씨 넘게 올랐고 비는 내릴 곳에 내리지 않으며 병해충은 예측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벼는 말라가고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지구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쌀이 비싸졌다는 뉴스에 놀라기 전부터
곡식이 타들어가던 여름날부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밥상이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곡물은 생존이자 안보이며 쌀은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그 밥 한 공기, 앞으로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